안녕하세요. 핸드스택 개발자 조윤철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핸드스택 기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에크서버 프로그램에 필요한 설치 과정과 서비스 동작을 관리하는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션을 진행하기 전에 종속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패키지 관리자와 필수 프로그램들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면 이전 동영상이 윈도우즈에서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하기 또는 링크 주소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핸드스택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화면과 기능 소스코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윈도우즈, 맥OS, 리눅스 운영체제와는 상관없이 개발자 PC에서 실행 환경 또는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개발 서버, 테스트 서버, 운영 서버에서는 실행 환경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행 환경은 핸드스택 프로젝트의 GitHub 릴리즈에 업로드되어 있는 각 운영체제에 적합한 프로그램 압축 파일을 이용하여 간단하게 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작성한 소스코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 에크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웹기술만으로 비즈니스 앱을 개발하려는 경우 핸드스택 실행 환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원활한 개발을 위해 디렉토리를 프로젝트 단위로 개발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소스 편집기를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개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GitHub의 핸드스택 소스코드를 클론하거나 소스코드의 압축 파일을 내려받아야 합니다. 이 소스를 기준으로 본인의 업무에 따라 추가 개발, 디버깅, 컴파일 및 번들링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넷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개발 환경을 권장합니다. 권장 개발 도구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주얼 스튜디오 2022 개발 도구 또는 젯브레인의 라이더 개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실행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핸드스택 GitHub 릴리즈에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일을 다운로드한 다음 적절한 경로의 압축 해제를 진행하겠습니다. 압축 해제하기 위한 디렉토리 경로는 어디든 상관없지만 여기에서는 다음의 예시 경로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렉토리를 만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를 만드는 방법은 상관없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콘솔창을 이용하는 방법이 워낙 익숙해서 콘솔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들어진 디렉토리 위치로 가보면 여기에서 탐색기를 호출을 해보면 현재 빈 페이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핸드스택 사이트 GitHub에 있는 릴리즈를 방문하시면 최신 버전의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지금 나타난 여기에 있는 경로를 그대로 압축 해제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위치에 이렇게 소스 코드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축 파일을 해제한 후에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서 에크서버 프로그램을 위한 접속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설정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아까 핸드스택 경로로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이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install bat를 호출합니다. 예, 여기에 있는 인스톨 배치 프로그램은 실제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패키지라든가 번들링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는 사전 처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이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에크 실행 환경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이제 터미널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앱 디렉토리로 이동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에크라고 하는 명령을 실행을 하게끔 되면 에크 서버 프로그램이 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방화벽은 허용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스톨 배치 스크립트는 윈도우즈 환경에서 핸드스택 실행 환경 또는 개발 환경 설정을 자동화하는 스크립트입니다. 맥OS와 리눅스에서는 배시 쉘 스크립트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스크립트를 알아두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단계가 있는 반복적인 작업을 명령어로 미리 만들어 두어서 시스템 구성이라든가 백업, 복원, 소프트웨어 설치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로 GitHub에서 루트 디렉토리에 보면 윈도우즈에서 실행하는 인스톨 배치 스크립트와 맥OS, 리눅스에서 실행되는 인스톨 쉘 배치 스크립트가 있으니 인프라 자동화에 관심 있는 분은 한번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루트 소스 디렉토리 구조에 가보면 인스톨 배치 스크립트와 리눅스하고 맥OS에서 동작하는 배시 스크립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처음 에크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콘솔 창에 기본 제공되는 체크업 모듈에 로그인할 수 있는 관리자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랜덤으로 표시됩니다. 체크업 모듈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자원을 공유하는 테넌트 앱을 웹브라우저로 관리하기 위한 화면과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체크업 모듈의 소스코드를 분석해보면 핸드스택 기반에서 풀스택으로 업무 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좋은 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체크업 모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관리자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와 테넌트 앱에 대한 정보는 SQLite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처럼 체크업 모듈에 접근할 수 있는 관리자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랜덤으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해서 여기 있는 경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서 아이디를 이걸로 넣고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넣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다크모드가 되어 있는데 다크모드를 꺼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서 프로젝트를 하나를 만들어서 테넌트 앱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제공되어지는 기본적인 템플릿인 간단한 게시판 예제를 호출을 해보면 지금처럼 웹브라우저에서 게시판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설정이라든가 개발 소스코드라든가 게시판을 위한 풀스택 소스코드가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현재 목록 화면과 상세 화면이 있는데 목록 화면에 대한 HTML과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런 소스코드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 화면에 대한 거를 미리 보기를 하게끔 되면 현재 그 테넌트 앱 방식으로 게시글에 대한 목록과 각 게시글에 대한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 환경의 디렉토리는 에크 서버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여러 디렉토리가 만들어지게끔 되는데 다음의 주요 디렉토리와 부가적인 디렉토리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앱 디렉토리는 컴파일된 에크 서버 프로그램과 핸드스택 CLI 명령 도구가 있고 컨트랙트 디렉토리에는 에크 서버 프로그램이 서빙하게 되는 모든 모듈의 화면과 기능의 소스들이 있습니다. 포비스 디렉토리에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자원을 공유하는 테넌트 앱 화면과 기능 소스 코드가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아까 보셨던 게시판 소스 코드, 게시판이 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모듈스 디렉토리에 업무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모듈들의 컴파일된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부가적인 디렉토리는 업무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탐색기에서 보셨던 디렉토리에 기본적으로 앱 디렉토리와 컨트랙트, 포비스, 모듈스 여기에 각 업무에 따라 소스 코드들이 구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업무에 따른 기본적인 로그라든가 그 Node.js 함수 처리를 위한 npm 패키지가 있고 테넌트 앱이라든가 아니면
에크 서버 프로그램이 동작에 필요한 각종 SQLite 데이터베이스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 되어지는 기본 베이스 디렉토리가 있으면서 그 테넌트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끔 되면 여기에 이제 디렉토리들이 다 만들어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임시로 만들어지는 그 데이터들, 파일들 여기에 관리하기 위한 용도로 쓰이는 디렉토리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 디렉토리를 보시게 되면 에크 서버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뭐 여기에 있는 거는 단넷 프로그램들이 번들링 될 때 만들어지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CLI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핸드스택 CLI 명령어 도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컨트랙트는 기본적으로 핸드스택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은 총 6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정적 웹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뭐 이미지, 자바스크립트, CSS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 www 루트 디렉토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라우팅이라든가 이제 API를 호출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트랜젝트, 파일 업로드 다운로드를 담당하고 있는 리파지토리, 그리고 시멘틱 커널 기반의 오픈AI의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프롬프터, 그리고 C샵과 Node.js 함수를 관리하고 있는 펑션, 그리고 5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포스트그리SQL, MSSQL, 오라클, 마리아DB, MySQL, SQLite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쿼리를 관리하고 있는 DB 클라이언트, 이런 디렉토리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비스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체크업에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될 때 그 4개의 템플릿이 있었는데 그 템플릿에 대한 소스 코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내가 하나 만들었을 때 테넌트 디렉토리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게시판 소스들이 관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있는 게 이제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자원은 똑같은 걸 공유를 하는 거지만 독립적인 소스 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에 테넌트의 소스들이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이제 로그, 어플리케이션 로그가 있고 서버 함수 로그, 이런 것들이 파일 로그로 다 남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 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어드민 관리자 같은 경우에 그 파일 업로드 이런 것들이 현재는 없었지만 여기에 지금 테넌트 앱에 필요한 뭐 스토리지 디렉토리들이 있을 수 있고, 아까 여기에서 보시면 그 스토리지 여기에 체크업 스토리지 여기에 아까 그 관리자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가 데이터베이스로 들어가 있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SQLite 그 뷰어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개발 환경의 디렉토리는 실행 환경을 컴파일하고 디버깅하기 위한 모든 소스를 포함합니다. 단넷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개발 환경을 권장합니다. 여기에서 일단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고요. 핸드스택 사이트의 URL을 복사를 하고 터미널에서 지금은 이제 소스 코드니까 저 같은 경우에 프로젝트로 이동을 해서 클론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고 테스트. 네,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좀 크네요. 명령 프롬프트로 소스 코드를 내려받았고 여기에서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보면 현재 소스 코드를 다 내려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개발 환경의 구성에 필요한 다양한 종속 라이브러리와 패키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스톨 배치 스크립트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스 코드 핸드스택에 대한 전체 소스 코드를 내려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한번 소스 코드를 내려받고 전체 솔루션 빌드를 한번 진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파일을 이제 보면은 네, 핸드스택 개발 환경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핸드스택 솔루션 파일을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솔루션 소스 코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 환경의 디렉토리는 크게 4개로 구분됩니다. 웹호스트, 1번의 웹호스트에서는 엑서버 프로그램과 테넌트 앱의 템플릿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2번 모듈에서는 모듈 단위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라이브러리 프로젝트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3번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엑서버 프로그램과 모듈에서 참조하는 모든 참조 공통 라이브러리들이 있고 4번 툴에는 그 CLI 업무 자동화에 필요한 CLI 도구 프로젝트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스택에 관련되어 있는 실행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있죠. 그래서 처음에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게끔 됐을 때 솔루션을 리빌드 한번 해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GitHub에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압축 파일을 만드는 과정을 어떤 식으로 실행을 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콘솔 창을 실행을 하고 여기에 보면 퍼블리시라고 하는 배치 스크립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퍼블리시 배치 스크립트를 실행하게끔 되면 그 윈도우즈 기반의 엑서버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그 실행 프로그램을 번들링 해가지고 압축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들도 이거를 다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인스톨 배치 스크립트에는 핸드스택 실행 프로그램의 기본 디렉토리와 소스코드의 기본 디렉토리를 환경 변수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될 때 반영되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환경 변수가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재부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환경 변수를 한번 찾아보면 고급 시스템 설정에 환경 변수에 현재 내가 설치한 경로의 핸드스택 홈, 자바로 얘기하면 자바 언더바 홈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홈 디렉토리하고 핸드스택 소스를 갖고 있는 기본 디렉토리 경로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탐색기에서 해당 디렉토리로 이동을 하게 될 때 이런 식으로 좀 제가 잘못 입력을 한 것 같은데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여기에서 새로 터미널을 열어서 어느 위치에서든 내가 핸드스택 실행 프로그램이 있는 위치로 바로 이동을 하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게끔 환경 변수를
쓸 수가 있게끔 되어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에크서버 프로그램의 동작은 명령 프롬프트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다르게 콘솔창이나 터미널에서 프로그램의 동작을 관리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IIS 또는 윈도우 서비스로 실행하거나 PM2 프로세스 매니저를 이용해서 핸드스택 내 소스를 컴파일할 때 자동으로 재시작을 수행할 수 있고, 리눅스에서 시스템 CTL 프로세스로 데몬 서비스를 관리하거나 도커로 앱을 패키징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연계할 수도 있고, 젠킨스과 같은 CI/CD를 구성하기 위해 서비스 동작을 쉘 스크립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콘솔창을 실행해서 명령 프롬프트로 어느 위치에서든 에크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배치 스크립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C 드라이브에 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에서 시스템 환경 변수에 패스 위치에다가 새로 만들기로 방금 등록한 빈 디렉토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에 빈 디렉토리 이동을 해서 노트패드로 배치 스크립트를 하나를 만들고요. 여기에 아까 윈도우 배치 스크립트를 만드는데, 환경 변수 핸드스택 홈 디렉토리에 앱 디렉토리, 보통 디렉토리 경로를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지만 리눅스나 맥OS처럼 이렇게 표시해도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럼 여기로 경로로 이동을 해서 ecexe를 실행을 해라 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록되어져 있는 ecrun bat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콘솔 창을 띄워서 현재 내가 위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제 ecrun이라고 실행하는 명령을 하게끔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에크서버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를 하게끔 되면 현재 그 위치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콘솔 창과 터미널에서 명령 프롬프트로 핸드스택 시스템의 개발, 빌드, 실행, 게시 등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CLI 도구의 명령어를 제공합니다. 핸드스택 프로그램은 핸드스택 실행 환경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에 다음과 같이 위치하고 있고, 저희 경우에는 시스템 환경 변수 패스에 수동으로 전체 경로를 이미 넣어두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핸드스택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핸드스택 명령어는 운영체제에 상관없이 동일한 명령으로 정해진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실행 중인 에크서버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하는 리스트 명령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크서버 프로그램은 단독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프로세스 관리자를 이용해서 실행할 수도 있으며 단일 호스트에서 포트 번호를 다르게 해서 여러 프로세스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때 명령 프롬프트로 빠르게 에크서버 프로그램의 정보를 확인하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일단 여기에서 에크서버를 구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콘솔 창을 띄워서 핸드스택 명령으로 리스트를 실행을 해보면 현재 그 에크라고 하는 실행 프로그램이 몇 번의 프로세스 아이디로 8000번 포트로 실행이 되었고 언제 실행이 됐으며 현재 메모리는 얼마큼 점유하고 있고 실행 명령어는 ec라는 명령으로 실행을 했고 얘는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명령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핸드스택 명령어는
어떤 명령어들을 쓸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헬프 명령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끔 되어져 있고요. 좀 더 자세한 참고 자료는 핸드스택 CLI 사용법 링크를 확인하면 됩니다. 핸드스택 CLI 명령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윈도우즈에서 핸드스택 기반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에크서버 프로그램에 필요한 과정과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맥OS와 우분투에서 실행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으니 설명 링크에 있는 참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크서버 프로그램 실행과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